아, 오늘은 일요일인데요. 어, 8월 9일 일요일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요 경기 지역에서 남부 쪽에 부천에 제가 살고 있는데요. 어, 오늘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중부 지방에 한 500ml 밀리리터의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지금 이제 그 비가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또 특히 우리 지금 이제 그 국내 사정이 올해 그 2020년 접어들어서 또 코로나19 때문에 또 그 정부에서도 많은 그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따라주고 있는 우리 국민들도 대단한 것이었어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제 선진국의 1등 국민으로서 이제 자리 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굴을 조금 더 정면으로 보고 이렇게 한번 하고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꼭 하고 싶은 그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는 한국사의 종손으로서 또 장손으로서 또 우리가 환단고기에서 나와 있는 기록처럼 우리가 그 천손의 후예라는 거죠. 예. 즉 다시 말하면 왕과 귀족 제사장 계급을 이어받은 아주 유수 깊은 선민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천순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로 선민사상이니까요. 그러면 선민사상이라는 것이 상대편을 억압하고 상대편을 피지배 계급으로 다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발상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선민사상은 주류의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 한국에는 우리 사람들은 주변에서 보면 이 두 가지를 혼돈해 서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대적이고 또 뭐냐면은 생각이 서로 조율을 못하고 또 소통을 못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회의 그 정신은 선민사상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요. 그 선민사상은 주류의식인데 주류의식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정치 군사적으로 주류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예. 정치 군사적으로 주류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의 측면에서 주류와 비주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생활, 문화, 철학적인 측면에서 주류와 비주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결합되어서 나타나는 의식만이 우리가 말하는 주류의식이지, 이 둘 중에서 어느 하나가 결여되어 있다든지 어느 하나가 뭐냐면은 적대적 모순관계를 가지고 있게 되면 이것은 천박한 주류의식이 되고요. 우리가 흔히들 요즘 말하고 하는 천민자본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표현하는 말로는 가짜 양반이 되는 것입니다. 예. 가짜 양반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옛날에 사대부는 되고 싶죠. 양반은 되고 싶죠. 그러나 행동은 뭐냐면은 아주 찌끄러기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가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또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은 벌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것이 마치 전부인 양 행세를 해서 벼우기를 등한시해서 우리가 보기에 무식하기 짝이 없는 그런 작태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죠. 그리고 제가 팔도 지방의
기질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 기질도 바로 모순 관계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런 모순 관계가 나타나는 것이지, 조금만 더 깊이 세밀하게 뭐냐면 공부를 좀 들여다보면 그 문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소통이 가능합니다. 예, 제가 이 말을 꼭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네 번째 강의로서 요 내용까지는 서양 철학의 정체성이라는 이름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드리겠는데요. 제가 앞 시간까지 그리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이제 이탈리아 로마죠가 이제 제국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제국의 길로 들어서게 된 그 힘은 이제 미네타 문명에서 올라온 그런 문화와 문명과, 그 다음에 이제 세력들이 이제 그리스에 이주해서 이오니아 지방의 이오니아인들이 그 자연 철학과,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그 다음에 크세노파네스 같은 이탈리아 남부 지방으로 이제 이주해서 또 철학을 꽃피웠던 이런 이제 사람들과, 이미 그 전에 뭐냐면은 에리트리아인들이 와서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와 문명과 정치, 이런 것들이 혼합이 돼서 이제 이탈리아가 이제 제국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양 세력이라는 것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게 핵심이고요. 바로 서양 철학의 가장 핵심도 다양성, 해양 세력의 가장 큰 특징이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2000년 전의 문제면은 민주주의 이론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론이 나오긴 했지만 실행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 이론이 나왔죠.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제가 설명하고 있는 그 흑산 앞바다부터 해가지고 항상 이야기하는 저 영도 앞바다까지, 제주도를 포함해서 큐슈 지방까지, 그 다음에 신안 앞바다, 나주, 이 지역에 가지고 있는 해양 문화권, 이것이 지금 25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은 민주화의 뭐냐면은 물꼬를 트고 있다. 예, 이 말을 제가 같이 설명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그러면 충돌은 없었느냐? 예, 충돌도 있었죠. 예, 그것이 뭐냐면은 4.3 제주 사건이라든지 여수 순천 반란,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동학, 그 다음에 부산 마산 분마 항쟁, 예, 그 다음에 5.18,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다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그거를 뭐냐면은 우리가 힘입어서 앞으로의 민주화에 뭐냐면은 박차를 가하고, 그 다음에 동북에 있는 중국, 일본, 한국이 중에서 유일하게 민주화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 잠재력과 영향력이 있는 것은 한국밖에 없다. 이 힘으로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을 해서 한국사를 완성해 가는 것이 제가 그동안에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의 또 한 테마죠. 이야기 줄거리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그리스하고 이제 이탈리아 로마가 이제 제국의 길로 들어섰는데, 이제 이 제국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정치 군사적으로 힘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생활 문화 철학적 면에서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야 되는 겁니다. 뭐 무조건 뭐냐면 제국의 길로 간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 당시에 이제 이 그리스와 로마는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철학의 이오니아 학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부 이탈리아로 이주했던 뭐냐면은 이탈리아 그 이제 철학이 있었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철학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조의 변화가 일어나는 요 부분을 제가 오늘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요 그 이 그리스 이탈리아 그 철학들 중에서 가장 뭐냐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누구냐면은 파르메니데스라는 인물이에요. 이 파르메니데스라는 인물인데요. 이 파르메니데스 인물이기면 정신의 활동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이라는 걸 이야기했죠. 정신의 활동이 감각의 활동보다도 우선하다는 내용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의학적인 측면에서 이성적 마음에서 가상적, 추상적인 마음까지 뭐냐면 확대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의학의 개념에도 가성의 추상적인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성의 추상적인 마음이라고 해야 되지 가성의 추상적 정신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라는 것은 원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은 있어도 어디에도 정신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없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듯하게 꾸몄다는 거죠.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쳐야 하느냐. 지금 2500년이 지났는데요. 지금도 우리의 철학, 서양 철학이라든지 우리가 양의학에서 이론은 그 신경정신과, 정신과 치료, 정신을 별도로 우리가 뭐 구분해서 쓰고 있죠.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르메니데스가 뭐냐면은 가상의 초상적인 그 정신을 가지고 와서 감각의 활동보다 우선하다. 그러니까 이 앞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플라톤의 이데아 이론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오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그 맛보고 하는 이런 걸 오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뇌신경이라 그래요. 뇌신경. 뇌신경과 그게 몸 전체에 퍼져 있는 걸 이걸 뭐냐면은 말초신경이라 그래요. 이 뇌신경과 말초신경을 포함해서 이거를 뭐냐면은 자율신경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중추신경, 저 뼈를 타고 들어가는 것을 중추신경이라 그러는데요. 어쨌든 오감과 자율신경을, 말초신경인 자율신경을 통해서 느끼는 기분, 느낌, 짜증이죠. 기분, 느낌, 짜증, 감각적인 거, 그 다음에 현상적인 거, 이런 것들은 보다는 사유하고 생각하고 추론하고 하는 것들이 우선한다라는 말이 틀린 것이죠.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표현을 해야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바로 정신의 활동이 감각의 활동보다 우선한다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한다. 이 우선한다는 말이 이게 이제 이 서양 철학의 가장 이 문제점을 낳았던 아주 그 독소 철학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플라톤이지 않습니까? 그 플라톤의 이데아 이론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일단은 그 이제 설명을 좀 했고요. 약간 조금 깊숙이 디테일한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우주 만물은 모두 변하느냐 이거죠. 예, 우주 만물은 모두 변하느냐, 우주 만물은 모두 고정불변하냐의 문제를 두고 우리가 그 동양 사상 중에서 그 공의 사상, 그 용수보살이죠. 그 중간의 법칙에서 공의 사상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우주 만물은 모두 변하고 그 변하는 것은 고정불변한 행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동양 우리가 불교 이렇게 동양 사상의 이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은 그것이 뭐냐면은 고정불변된 것이 없다는 거죠. 즉 변한다는 것이죠. 즉 유전된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아까 파르메니데스가 엘리아 출신인데요. 이 사람은 만물은 뭐냐면은
부동하고 불변한다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감각보다도 뭐냐면은 정신이 우선한다는 것을 내세웠고요. 이것을 뭐냐면은 그 에페소 출신인 그 뭐고 헬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가 이제 만물은 유전한다, 변한다는 뜻이죠. 예, 이거를 이제 가져서 동서양 철학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다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그 문제점을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동서양의 철학은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말을 함으로써 우리가 있지도 않는 가상의 추상선을 가지고 옴으로써 혼돈에 빠졌던 시간이었다. 언제까지? 지금 2500년까지. 그래서 그러한 논쟁을 가지고 뭐냐면은 지금 현재 감론을박, 그 다음에 아까 그 사회적 의학, 정치적인 문제, 그 다음에 종교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돈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사회와 뒤엉켜 가지고 투쟁 관계를 가져온 거였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동서양이나 철학에는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다르지가 않는데 다만 그것을 어떻게 뭐냐면은 표현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지금까지 이 동서양 철학이 달라진 것처럼 행동해 왔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파르메니데스라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즉 오감의 감각의 마음보다는 가성의 추상적인 마음, 이거를 정신으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정신 우월주를 갖다는 거죠. 이거를 이어받아 가지고 플라톤이 뭐냐면 이상주의, 이데아 이론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예, 그 말이 그 말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즉 생각하고 가상의 추상적인 정신을 가지는 것만 우월하게 설명한 내용이죠. 그것이 그대로 이어져 온 논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플라톤이 나왔으니까요. 이제 그 플라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플라톤, 그 다음에 그 아리스토텔레스, 예, 이런 훌륭한 분들이 이제 있죠. 예, 그렇지만 요 부분이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므로 있어 의학의 개념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하나의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거는 적어본 내용이기 때문에 마지막 다시 그 참조하는 의미에서 읽어보고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결론. 자, 골장의학의 개념에서는 신체적, 사회적, 이성적 마음 플러스 추상적 마음으로 정리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의학의 개념은 신체적 의학, 사회적 의학, 정신적 의학, 영성적 의학, 이것은 뭐냐면은 정신적 의학, 영성적 의학은 이성적 마음, 추상적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 그 아날로그 시대에 맞춰서 이제는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어서 이러한 생각과 사고는 파괴, 소멸, 사라져야 할 학설이라는 거죠. 그동안에 2500년 동안에 이들이 내세운 학설에 의해서 세상은 과학을 낳았지만은 인류의 수수만 년의 역사에 비하면 하루 이틀에 불과하다는 거죠. 2500년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한국사의 역사는 74,139년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르메데스는 메니데스는 감각, 즉 오감을 통한 현상보다도
추상적 가상적인 마음인 정신을 더 중시한 것을 내세웠고요. 우리 몸과 분리시키지 않고 우리 몸속에 인지작용인 마음에서 찾아야만이 자기가 바로 서고 사람이 바로 서고 건강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한 부분인 몸에서 찾아야지 이것을 다른 정신에서 가져갖고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설명하는 것이고, 이후에 이들의 저지른 마녀사냥이라든지 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주류의식, 인간 중심의 사상을 뭐냐면은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 중심의 사상이 정치 군사적인 이제 그 총칼을 내세워서 그 혼란에 빠지게 했고요. 그 다음에 생활 문화 철학적인 측면에서 종교를 내세워서 철저히 뭐냐면은 지난 2500년 동안 인간의 주인 의식을 파괴시켰던 그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 주류 의식은 이 두 가지를 되돌려 받아서 되살려서 한국 사회 주인으로서 서민 의식에 기초하여 참다인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 참다인 주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치 군사적으로 뭐냐면은 바른 관계를 이끌어가고 그 다음에 생활 문화 철학적 면에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스럽게 문화국가로서 우리의 그 한국 사회 주인의 자리에 서야 된다. 이것이 오늘 강의의 내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